네, 안녕하세요. 섹션 0에서 이제 저희가 QGIS 설치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공공 데이터 같은 거 어떻게 다운받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섹션 1 영상으로 넘어오게 됐고, 여기서는 QGIS 시각화, 벡터 자료 위주로 해서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이 영상 다음으로는 이제 GIS 프로그램을 실제로 켜고, 그 안에서 저희가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보는 걸 실습을 해볼 텐데, 그 전에 GIS라는 그런 개념이나 아니면 조금 간단한 기본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이제 GIS 소프트웨어를 쓸 때 거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어떤 파일 형식, 자료형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좌표계가 무엇인지 이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GIS라는 것 자체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GIS는 저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그 줄임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지리정보 시스템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공간 정보 포털에 나와 있는 말을 인용을 하자면, 이제 GIS는 지리적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갖는 위치 자료와, 그리고 그 정보를 포함한 속성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IS가 사용되는 분야는 사실 어, 거의 모든 분야에 사용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GIS를 쓸 때 자료 형식이 이제 벡터와 레스터 형식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이 개념을 접하시는 분들은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풀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왼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맨 위에가 리얼 월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처 팀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벡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는 레스터인데 이제 그리드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벡터형 자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어떤 그 요소별로, 그런 객체별로 표현을 한 게 벡터형 자료입니다. 그리고 레스터는 이렇게 그리드로 잘라가지고 하나에 속하는 그 그리드가 어떤 것인지 이제 나타내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레스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네이버 지도 같은 게 켰을 때 이제 그 배경에 위성 지도를 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약간 단순화된 그런 오픈스트리트맵처럼 돼 있는 그 지도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그 위성 지도가 이제 레스터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오픈스트리트맵 형태가 벡터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점선면으로 공간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이고요. XY 좌표를 갖는 점이 기본 단위가 되고, 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거나 면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벡터 레이어는 세 종류가 있어요. 포인트 자료로 되어 있는 벡터형이 있고, 선 종류로 되어 있는 벡터형이 있고, 면 종류로 되어 있는 벡터형이 있는데, 우리가 강의에서 사용하게 될 자료 중에서 CCTV 자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 형식의 벡터형 자료고, 서울시의 어떤 행정 경계, 구별 경계나 이런 것들은 면 형식의 벡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강의에서는 이제 선형식으로 된 벡터 자료를 쓰진 않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버스 노선도, 기차 노선도 이런 거가 선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산 탈 때나 아니면 달리기 할 때 이제 어플에 위치 기록하면서 가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으로 쭉쭉 기록이 되는데, 그런 거가 다 선 형태의 그 벡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자료의 특징은 레스터 파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고, 그리고 자료를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해상도의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연속적으로 자연스럽게 변하는 정보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벡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왼쪽에 이 이미지를 확대해 보면 리얼 월드로 보면은 이제 사막 같아 보이죠? 여기가 사막인데 그라스 월드라고 되어 있는 초지네요. 근데 색깔이 너무 흑색깔이어가지고 사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막에 이제 가운데에 약간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호수가 있고, 이제
물들이 나오는 그 수계를 따라서는 이제 나무들이 조금 자라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레이크 주변에도 이 풀들이 조금 있고 여기 밑에도 풀들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벡터 형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호수 이 호수의 영역은 면 형식의 그 벡터 자료로 이제 레이크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수계 물이 흘러 들어오는 이 길들은 선 형식으로 해도 되고 면 형식으로 해도 되는데 두 가지 모두 다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는 뭐 선 형식으로 해서 이제 이 길을 따라서 물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무가 크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레스트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풀들이 조금 있고 뭐 나무가 아니라 조금 키가 작은 그런 식물들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은 마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레스랜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뭐 사막으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데저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 벡터 형식은 말 그대로 이 넓은 사막에서 이쪽 사막이나 이쪽 사막이나 이쪽 사막이나 차이점이 없어요. 왜냐면 다 그냥 사막이라는 속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포레스트도 여기엔 사실 뭐 소나무일 수도 있고 여기는 뭐 참나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통으로 포레스트라고 묶여 있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이 토지 어떤 피복에 대한 속성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세분화한다고 하면은 이 포레스트 안에서도 여기는 뭐 소나무림이 있고 여기는 참나무림이 있고 여기는 좀 바위로 된 면이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레이크 안에서도 뭐 수심이 깊은 지역, 낮은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벡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속성이 같은 것들끼리는 통으로 묶어서 한 번에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레스터는 우리가 사진이라고 했잖아요. 위성지도 처럼 보이는 것들인데 레스터의 특징은 사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를 하면은 깨집니다. 언젠가는 그 깨진다는 게 이제 해상도가 낮아서 이미지가 깨져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레스터는 여기 설명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픽셀이 기본 단위가 돼서 공간 정보를 구성하는 방법이고 벡터형에 비해 연속적인 공간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용량이 크고 이걸 확대했을 때 이미지가 깨져 보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시로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서 벡터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가 어떤 산림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조그만 이 영역 하나가 이런 걸 폴리곤이라고 하는데요. 이 폴리곤 하나가 어떤 그 산림의 어떤 수종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조사 영역 뭐 여기 산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 영역을 딴 걸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색이 같으면 속성이 모두 같은 겁니다. 벡터에서는. 왜냐면은 이거는 속성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짙은 갈색이 소나무 그리고 이 주황색이 뭐 참나무 그리고 노란색이 뭐 논이고 초록색이 뭐 그냥 초지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 실제 공간은 이 위성 지도처럼 뭐 어디는 뭐 풀이 많고 적고 나무가 크고 작고 하겠지만 우리가 이 정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건 이 지역이 주요한 식생이 무엇이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벡터형은 이렇게 약간 제한된 정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그 공간 내부의 어떤 세부적인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 여기가 산이라고 치면은 뭐 산 속에 뭐 휴게 시설이 위치한 곳이나 아니면은 뭐 그동안 뭐 사람들의 실종되었던 포인트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색이 진하면 뭐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곳, 색이 옅으면 사고가 덜 발생했던 것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도 이제 상세히 파고들면 이 짙은 파란색이라고 해도 뭐 사고 난 그 케이스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낮에 뭐 걸어가다가 실족해서 여기서 뭐 실종이 일어났다. 그리고 여기서는 밤에 뭐 몰래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실종이 돼서 신고가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실종자의 수로만 만약에 카운트를 한다면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과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이 완전히 달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실종자 수가 뭐 2명이다, 3명이다라는 거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그런 것들은 이 포인트 안에 속성으로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공이 된다면 데이터가 좀 더 풍부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요약된 정보만 알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레스터형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면은 위성 지도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마 뭐 경작지처럼 보이는데 어, 여기서 우리는 이 동그란 원 하나를 봐도 지금은 이미지가 좀 깨져 있지만 여기서 깨져 보면 여기는 조금 옅고 여기는 짙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아직 새싹이 좀 많은 부분, 여기는 식물이 완전히 자란 부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벡터형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그냥 초록색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그 중간의 것으로만 나누면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는 패턴들과 이 색깔들이 딱 세 가지로만 한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완전히 진한 색 이런 거는 뭐 진한 초록색으로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아예 식물이 없는 곳 이런 데는 뭐 하얀색으로 하고 그리고 식물이 있으나 아직 자라고 있는 곳 이런 데는 좀 옅은 색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는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벡터형으로 하면 그 정보가 조금 요약이 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데 벡터형으로 할 때의 장점은 훨씬 더 정보를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확대 축소를 해도 깨지지 않아서 약간 그런 구역 같은 거를 할 때 무조건 다 벡터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이번 강의에서는 시각화는 벡터형 자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또 강의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도 벡터형으로 제공되는 자료들이 훨씬 많아서 그쪽에 초점을 뒀고요. 레스터형은 일단은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 GIS의 좌표계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좌표계는 이 지구상에서 어떤 위치가 어디에 있냐를 표현해주는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좌표계도 자료형이 벡터 레스터 두 개였던 것처럼 좌표계도 크게 나누면 지리 좌표계 그리고 투영 좌표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리 좌표계는 뭐냐면 각도가 아니라 이 좌표계의 단위가 도예요. 각도. 그래서 우리 지구가 원래는 구형이잖아요. 그래서 지리 좌표계는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만약에 뭐 서울시청의 위치라고 한다. 그럼 서울시청이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위로는 몇 도,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는 몇 도 되어 있어서 그 딱 포인트를 찍었을 때 뭐 37점 몇 도에 127점 몇 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지리 좌표계고요. 근데 이런 지리 좌표계는 단점이 거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단위가 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랑 도 사이 물론 우리가 지구는 구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평면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리 좌표계에서는 길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 좌표계를 투영을 해서 어떤 평면으로 만든 게 이제 투영 좌표계라고 하는데요. 투영 좌표계는 그냥 우리가 보는 그 세계 지도라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맨 밑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투영된 그 세계 지도죠. 그래서 구형으로 되어 있는 지구를 이 원통에다가 이거를 투영을 시켜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영화관에서 이제 프로젝터로 그 스크린에다가 쏘는 것처럼 이렇게 투영을 시켜서 그거를 평면의 지도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투영 좌표계는 단위가 길이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단위는 이제 미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미국 쪽에 가면 마일이 되거나 뭐 피트가 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투영 좌표계의 가장 큰 특징은 길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아니면 뭐 미국에서 뭐 중국까지의 거리 이런 식으로 거리를 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이 지리 좌표계에서 투영 좌표계로 하는 그 좌표계 재투영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QGIS에서 제공이 되는 기능이긴 한데 이번 강의에서는 재투영할 일이 없어가지고 제가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설명을 일단 간단히 읽어보면 단위가 도인, 위경도 지리좌표계가 있고 미터 등 길이 단위를 사용하는 투영좌표계가 있음. 그래서 좌표계도 지리좌표계랑 투영좌표계 두 개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리좌표계는 각도, 단위가 각도기 때문에 지구의 3차원적 좌표를 표현하는 거고 투영좌표계는 2차원적인 좌표를 나타내는 거고 단위가 길이어서 뭐 거리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공 데이터로 제공되는 것 중에 포인트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대부분 지리좌표계입니다. 그래서 위도랑 경도를 좌표로 하는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져와서 걔를 다시 포인트로 만들어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고 또 그냥 서울시 뭐 행정지도라던가 이렇게 포인트가 아닌 면 같은 걸로 제공되는 거는 지리좌표계인 것도 있고 투영좌표계인 것도 있고 가끔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료를 제공하는 그 출처에서 어떤 좌표계를 쓰는지 확인을 하고 그거를 적용시켜야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IS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파일이 이제 쉐이 파일입니다. 쉐이 파일이 벡터형 자료를 담고 있는 파일인데요. 쉐이 파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사진, 영상, 음악처럼 걔네들은 이제 확장자에 따라서 그 파일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은 뭐 어제 소풍 가서 찍은 사진.jpg라고 되어 있고 영상도 소풍에서 찍은 영상.뭐 mp4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쉐이 파일은 이름이 같은데 확장자가 다른 파일들이 여러 개가 한 번에 딸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크GIS라고 하는 GIS 소프트웨어에서 제일 역사가 길고 제일 큰 그 소프트웨어인데 거기서 S3라는 회사가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쓰기 시작한 건데 쉐이 파일은 이 shape로 끝나는 파일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최소한 shx 그리고 dbf라는 확장자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일을 줄 때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할 때 친구한테 내가 파일 보냈어 하고 뭐 서울.shape만 보내면 그 친구는 그거를 열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shape를 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shx랑 dbf라는 파일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게 PRJ, 이 투영 정보가 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4개 정도가 항상 필수적으로 딸려오고요. 여러분도 이제 실습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폴더를 열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실습하는 자료 중에 제가 뭐 어떤 이름으로 된 레이어를 넣어주세요 할 때 그거를 찾아 들어가면 그 이름은 같은데 확장자가 다른 애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shape로 된 것만 그 QGIS로 불러오시면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습을 하기 전에 일단 GIS에 대한 간단한 기초적인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빠르게 요약을 하자면 이제 GIS에서는 벡터형과 레스터형의 두 가지 자료형이 존재하고 벡터형은 점선면으로 되어 있고 확대나 축소를 해도 깨지지 않고 레스터 파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량이 작으면서 어떤 현실의 정보를 요약해서 속성으로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레스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위성사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보통 벡터 형식에 비해서 용량이 크고 확대 축소를 하다 보면은 너무 확대를 하면 이미지가 깨져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진처럼 그렇게 두 가지형의 자료형이 있고 이번 강의에서 벡터형만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좌표계도 이제 단위가 도되어 있는 지구가 9일 때를 생각해서 쓰고 있는 지리좌표계가 있고 그 9를 평면에다가 투영을 해서 단위를 길이로 해서 우리가 거리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투영 좌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shape 벡터 파일을 쓸 때 shape shp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가장 표준 형태인데 이 shape 파일을 쓸 때는 그 파일만 있으면 안 되고 파일 이름은 같은데 확장자만 다른 shx, dbf 그리고 prj 같은 파일들이 같은 폴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얘네들을 정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부터는 실제로 GIS, QGIS를 켜서 조금씩 실습을 해보고 그 뒤에 있는 시각화 실습까지 같이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